이제 시작되었구나. 안녕하세요. 더브레인 행복충전소 안양평촌센터 소장 문하진입니다. 흔히들 어머니들께서 이제 이런 센터를 보내실 때에는 우리 아이가 무슨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아이쿠야 이러고서 이제 보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없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본인의 두뇌를 조금 더 최적화시키고 싶은 그런 분들도 보내시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요. 공부를 해도 성적이 좋지 않아서요. 이제 선생님께서 걱정이 되셨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기관을 한번 알아봐라. 이런 좋은 데가 있다 그러더라. 이래가지고 저희한테 오신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는요, 내원 전에 일단 타기관에서 훈련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치료도 받고 한 이력이 있는 친구인데요. 말이 늦어서 일단 3살 때에 언어치료교실에 가서 언어치료를 받았고요. 대학병원에서는 놀이치료를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치료 선생님께서 이 아이는 너무 외골수예요, 어머니. 그리고 너무 완벽을 추구하고요. 촉각이 너무 민감해요. 이런 말씀을 들으셨대요. 내원 당시 아이는요, 표정이 무표정이었고요. 처음에는 거의 무반응에 의욕이 없어서 귀찮은 듯 대충 어떻게 보면 예의 없다는 느낌 들을 정도로 툴툴대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반면에 어머니는요, 굉장히 단정한 커리어먼 같은 느낌? 그래서 외모에서도 일단은 굉장히 단정하셨고요. 사무적인 그런 단호한 말투인데 예의가 굉장히 있는 그런 말투였습니다. 이 집은 딸만 둘이에요. 어머니께서는 일단 6살 아래에 있는 동생이랑 이 친구를 이야기할 때 표정이 정말 달랐어요. 큰아이를 이야기할 때는요, 약간 시크하고 덤덤하다? 너무 냉정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둘째 이야기할 때는 눈이 꿀 떨어져요. 애기 얘기만 해도 얼굴에 막 만발의 웃음이 피면서 너무너무 애정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머니 말씀은 일단은 이 아이는 책을 읽을 때 내용 이해를 잘 못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잘 못하고요. 학교 성적이 굉장히 나쁘다. 그리고 교우 관계가 굉장히 안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표현도 못하고요. 집에 와서도 말도 안 하고요. 골만 부린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생각이 정리가 안 된 대로 그냥 말을 막 하기도 하고요. 고집이 너무 세서 짜증을 너무 많이 내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된다. 그런데 6살 아래 동생과 싸우는 게 제일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아이의 말을 들어보니까 아이는요, 책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책 읽기가 너무 싫다. 그리고 공부는 잘하고 싶은데 성적이 정말 안 나와요. 근데 어머님 말이랑 또 다르게 이 친구는, 저는 그리고 친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고민 같은 거를 이야기를 하고 친구들한테, 그럼 친구들이 얘기도 들어주고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서로 해결도 해주고요. 노는 게 너무너무 좋은데요. 자기는 착한 친구가 굉장히 많대요. 엄마의 잔소리가 너무너무 싫은데 학교 담임선생님도 잔소리가 한 잔소리라서 저는 진짜 너무너무 싫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 친구는요, 훈련을 할 때 자세가 너무 엉망이었어요. 피드백을 해주잖아요. 그럼 들은 척도 안 해요. 아랑곳하지도 않고 전혀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의욕도 하나도 없죠. 마음대로 훈련하니까 당연히 집중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데이터로 나오는 점수가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라포를 형성하기 전까지는요, 훈련을 받는 아이도 훈련을 시키는 선생님도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 그동안에 안 좋은 피드백을 많이 받고 이제 저희한테 와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가 굉장히 많은 상태로 저희한테 와서 좀처럼 마음을 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방면으로 아이들이 저희한테 와서는 방어 기제를 많이 내비치면서 저희를 많이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 아이들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이 친구도 그랬어요. 훈련을 시작하면서 한 7회? 그 정도 됐는데 저희에게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마음을 열더라고요. 얼음공주처럼 늘 이렇게 냉랭하고 반응이 없던 아이가요, 간간히 이렇게 미소도 띠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순간이 저희는 얼마나 기쁘고 떨리는지 몰라요. 늘 무표정하고 이렇게 물어봐도 대답도 없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씩 말을 하기도 하고 얇은 미소를 보이기도 하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선생님 저기 컴퓨터랑 여기 있는 시계랑 다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제 시작되었구나. 저희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이가 선생님들을 신뢰하기 시작하니까 행동이 편안해지고 밝아졌습니다. 하루는요, 활동 교재를 안 가지고 온 거야, 이 친구가.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골이 난 것처럼 이렇게 하고 차려봤어요. 그랬더니 까르르 웃으면서 소리를 내고 웃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무렵에 어머니께 우리 아이가 훈련하면서 변한 게 없느냐고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딸이 여기 오는 거 굉장히 좋아한대요. 예,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아마 잘 대해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훈련의 기본인 라포 형성으로 인한 그런 신뢰가 잘 형성된 것 같아서 저희는 그때 굉장히 기뻤습니다.
20회 훈련을 하고 나선 저희가 이제 중간평가 상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자가평가를 하면서 너 어떻게 변한 거 같니?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어쨌든 조금 마음은 편해진 것 같고요. 기분은 좀 좋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20회 때까지는요, 모든 훈련을 아이가 적극적으로 따라와 주지 않았어요. 훈련 시간에 막 졸기도 하고요. 대답도 잘 안 하고요. 그런데도 어쨌든 훈련을 안 하겠다는 소리는 안 하고, 그래도 생각보다는 힘들게 한 거에 비해서는 잘 따라와 주는 그런 아이였고요. 짜증도 조금 이제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무표정하게 대답하던 아이가 곧잘 대답도 하고, 뭐 아주 조금이지만 말도 좀 걸어오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40회 훈련 후에는 이제 또 중간 검사를 하는데, 그때는 청취력 테스트를 하는데 아이가 졸아서 검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재웠다가 다시 시키고 재웠다가 다시 시키고 3번을 검사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겨우겨우 검사를 끝냈었는데, 그때도 일단은 아이는 크게 달라진 건 자기는 잘 모르겠다. 근데 학교에서 일단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조금 집중돼서 잘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해도 좀 예전보다는 조금 더 잘 돼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에 학교에 선생님한테 문자가 왔대요. 요즘 아이가 학교 생활도 잘하고 수업 태도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는데 어머니 혹시 보내는 데가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보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기분 너무 좋으셨대요. 또 하나 집에서도 달라졌대요. 이 친구가 집에서 말도 없고 무표정하다 그랬잖아요. 반응도 안 보이던 아이가 지나가면서 툭 무심하게 이거 뭐 이렇게 하면 좀 더 낫지 않아? 이러면서 가족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제 참여하는 일도 생겼다. 그래서 요즘은 조금 웃는 일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60회 훈련까지 하고 또 중간 검사를 했어요. 20회 단위로 저희가 검사를 하는데, 중간 검사 후에는요, 자신감 회복이랑 사회성이 많이 좋아졌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집중력이랑 집중 유지력도 향상이 되었죠. 이때부터 대화에 좀 소극적이던 아이가 알맞은 톤의 목소리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대화 도중에 이제 웃는 일도 되게 많아졌고요. 훈련 시간에 이게 지시사항에 들은 척도 안 하던 아이가 지시사항도 이제 곧잘 따라하기도 하고요. 일단은 잠자는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평가하기를 짜증이 일단 들라고, 그리고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이 많이 좋아진 것 같대요, 자기가. 그래서인지 이제 친구도 좀 더 많아지고요. 사이도 더 많이 좋아져서 학교 가는 게 매우 즐겁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저희가 보기에도 정말 많이 변했어요. 소리를 해서 밝게 웃기도 하고요. 그리고 질문을 하면은 눈 맞추면서 이렇게 대답도 하고요. 간간히 이제 저희가 간식을 주잖아요. 그러면 눈을 이렇게 내려 깔아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던 아이가 이제는 웃으면서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도 하더라고요. 훈련을 하면서도요, 이제 졸 때 저희가 좀 들어가서 좀 자고 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니래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러면서 정신이랑 몸을 가다듬으면서 이렇게 끝까지 훈련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상담할 때요, 이제 제가 좀 짓궂게 그랬어요. 예전 모습을 얘기해줬어요. 하도 많이 변했으니까. 그래서 네가 이랬잖아? 이러면요, 아이가 제가요? 제가 정말 그랬어요? 막 이러면서 까르르 웃기도 하는 거 있죠. 너무 귀여웠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러시는데 집에서도요, 유들유들 하면서 말도 많아졌대요. 그러면서 성격적으로도 진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 정서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면서요, 공감 능력이 좋아진 게 가장 손꼽힌다 라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공부를 해도 성적이 잘 안 나온다, 그러니까 센터를 알아봐라 이런 말씀하셨다 했잖아요. 근데 어머니께서 저희한테 오신 목적은 다른 거였어요. 지능보다는 정서 안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이렇게 꾸준히 훈련을 하다 보니까 공감 능력도 좋아지고요, 그리고 정서 안정뿐 아니라 집중력이 좋아지면서 학습 능력도 향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저희 센터에 와서 훈련하게 되면요, 두뇌를 활성화시키는 청지각, 시지각, 감각 통합 이런 훈련뿐 아니라 정서, 인지, 신경, 심리 상담을 통해서요, 공감 능력과 사회성 발달, 그리고 학습 능력 등의 향상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날로 발전하고 변화하는 시대에요, 부모님들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혼란스러워하고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보내는 시료를 이렇게 잘 살펴보시고요, 아이를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문제라고 몰아치지만 마시고요, 두뇌학습 기반 훈련 프로그램을 통한 훈련을 하고요, 그리고 인지신경심리 프로그램을 통해서요, 부모님들은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믿음을 갖고 아이들을 보살피시고요, 아이들은 좋은 자극으로 잘 성장해서 모두가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